네,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시간이 됐습니다. 문외과 하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그래도 저한테 항시 질문을 하기를 뭐 줘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드리고 합니다. 오늘은 질병과 관련되는 이런 방법. 목록 공시가 돼 있는 자재를 쓰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맞춰 쓰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득과 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득과 실. 한 부분은 좋은데 이쪽은 장문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쳐. 사실은 그게 좋은 자재라고 볼 수가 없죠. 저는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제가 자가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자재 중에 이왕이면 이런 것도 있어. 영양제도 되고, 그 다음에 살균제도 되고, 살충제도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자재가 100% 영양제가 아니어도 돼. 100% 살균제가 아니어도 돼. 100% 살충제가 아니어도 돼.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잘 쓰면 여러 가지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줄 수 있는 거.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방면에 효과를 보는 거지, 득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을 꾸준히 쓰다 보니 의외로 다른 분보다 목록수에 등록되어 있는 자재도 현저히 줄여가면서도 농사가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문외과 재배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가장 득을 많이 봤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요소도 농약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소도 농약이다. 자, 주 소재는 과산화수소요. 자, 과산화수소. 근데 약국에 있는 과산화수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약국에는 3%짜리예요. 3%. 그런데 여기 보면 공업용 기준 35% 돼 있는데, 자, 문외과 하시는 분들은 이 공업용을 쓰기가 그렇잖아요. 관행하시는 분들은, 일반 하시는 분들은 공업용 써도 돼. 근데 이 문외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식품 첨가용 조금 비싸더라도 식품 첨가용을 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식품 첨가용하고 공하고 뭐가 틀려? 아주 식품에 첨가될 정도로 깨끗한 데서 과산화수 30% 5%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릇도 깨끗한 거, 통도 관도 깨끗한 거, 수도꼭지도 깨끗한 거에다가 했다는 얘기고, 공업용은 약간 지저분해도 30% 그대로 했다는 얘기요. 과산화수 30%는 똑같습니다. 다만 약국에 있는 것은 너무 물을 12배 반을 타갖고 농도가 3%밖에 안 된다. 그건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과산화수, 주 소재, 과산화수가 살균이 안 되는 거 봤습니까? 살균이 다 되겠죠? 다만 효과가 좋은데 효과가 너무 짧더라는 게 단점이다. 그래서 이 효과를 좋게 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주게 되다 보니까 장애도 발생하더라. 그러면 장애가 없고 효과를 길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에 착안한 게 뭐냐면, 요소는 화학식으로 탄산암모늄이에요. 탄산암모늄. 탄소와 암모니아가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요소는 무슨 목적으로 썼냐? 탄산 때문에 쓴 거예요. 과산화수소를 요소의 탄산에 붙이기 위해서 요소를 선택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요소를 선택한 게 이유가 요소에 탄산의 과산화수소를 붙이기 위해서랍니다. 자, 제조법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80도씨 물 1리터에 요소 500g을 녹인 후, 자, 녹인 물에, 요소 녹인 물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녹인 물에, 자, 80도씨 물 1리터에, 손도 못 대는 물 1리터에
요소 500g을 집어넣으면 몇 도가 될까요? 40도가 나옵니다. 40도 손으로 져서 또 되겠죠. 요소는 얼려서 만든 비료 쪽이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열을 흡열을 합니다. 흡열. 일명 냉각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온이 급 하강돼서 실적으로 찬물에 담으면요, 온수, 냉수 중에 냉수에다가 요소를 타면 바로 살얼음이 싹 얼어버립니다. 자, 뜨거운 물에 꼭 타야 돼요. 그래서 요소에 있는 열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과산화수소 80도 만들어야겠더니 어떤 사람이 가스레인지 위에다 놓고 불을 탁 킨 다음에 계속 가스레인지를 켜놓고서 요소 녹이고 과산화 넣더라고요. 절대 안 되고, 자, 80도까지 올린 물에 그냥 요소 넣고 잘 젖어서 완전히 녹은 것을 본 후, 녹인 후 승질 급하게 요소도 안 녹았는데 과산화수 붓지 말고 녹인 후에 과산화수 700cc를 혼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약 500L SS기나 500L 용량에 하는데 붓고 연면살포를 하면 요소의 질소의 영양제, 두 번째 과산화수의 살균력. 근데 과산화수가 특이하게 날아다니는 유충들, 큰 버러지, 작은 버러지 말고요. 작은 버러지는 뭐가 있죠? 진딧물, 응애 이런 것들이 작은 버러지, 깍지벌레, 얘들이 작은 버러지에 해당되겠죠. 큰 버러지는 뭡니까? 청벌레, 기어댕기는 청벌레, 나방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한테는 타고난 살충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나방이 훨훨 날아다니면 거기다 착 뿌리면요,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발발발 떨고 있는데 얘가 과연 죽을까 하고서 한참 앉아서 지켜봤더니 결국에는 쪽 뻗어버리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과산화수의 이 독한 산소가 이 청벌레나 아니면 이 곤충들의 표피를 다 어떻게 해요? 굳게 만들더라죠. 굳게 만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충, 살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자재도 되고, 자, 실적으로 500L에 저만큼 집어넣어서 만드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잘해야 1,000몇백 원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하셔. 왜? 너무 비싸서 돈 많이 들어갈까 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자주 하다 보면 우리가 무능회를 할 때 가장 돈 안 들고 좋은 자재로 쓰여질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꼭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기 과수 말고 저는 저쪽 강원에 무농약 원예작물 쪽에 컨설팅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써본 자재 중에 최고 좋은 자재. 첫 번째, 효과 좋다. 두 번째, 돈이 안 들어간다. 세 번째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옆집에 일러줘도 안 한다. 너무 좋대요. 다른 사람들은 뭐 써? 하고 또 보면 뭐 쓰는지 딱 해갖고서 갖다 쓴다는데 이건 옆집에 일러줘도 않는데 그렇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번 뒷짝으로 넘어갔네요. 또 한 가지, 식물학을 잘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이파리가 연하고 얇을 경우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이파리가 생성되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연하고 얇겠죠. 그런데 가을에는 이파리가 진하고 두껍게 되잖아요. 반대로 아침에는 이파리가 연하고 저녁 때는 잎이 진하고 두꺼워지겠죠. 이유는 뭐예요? 광합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광합성. 자, 어렸을 때는 신초로 양분이 자꾸 흘러서 만들어지기 전 단계니까 연하겠죠. 그다음에 신초가 멈춘 다음부터는 잎이 진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침에는 연하고 저녁 때는 새콤하네. 자, 아침에는 밤새 뭔가를 쓰고 났으니 연해질 테고, 해가 떠서 광합성을 한두 해는 만들어졌으니 진해지겠죠. 자, 연한 잎에 즙을 짜서
리트머스 시험지에 똑 떨어뜨리니 산성이더라. 진한 잎을 즙을 짜갖고 리트머스 시험지에 딱 떨어뜨리니 알칼리더라. 자, 주로 세균들은 알칼리 상태에서는 증식할 수가 없으며 살 수가 없다. 주로 세균들은 산성 상태에서 상당히, 곰팡이균도 마찬가지네. 산성 상태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산성을 한번 풀어보니 산성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상태. 결과적으로 알칼리는 뭐냐? 이미 에너지가 다 묶여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 결과적으로 흐린 날이 반복되거나 아직은 나는 신초의 성장이 계속 선체의 성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나는 아직도 예행생장에 작물이 자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한 잎이 순이 잘 멈추나요? 진한 잎이 순이 잘 멈추나요? 당연히 잎이 진한 잎이 순이 잘 멈추겠죠. 그래서 요소를 잔뜩 줘서 잎을 진하게 하면 순이 잘 멈출까요? 절대 아니겠죠. 자,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석회 보르도액에서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석회 보르도액의 장점, 갈반에 확실히 효과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갈반에만 효과 있다, 심지어는 이것들 과도하게 치면 오히려 갈반이 더 생기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석회 보르도액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첫째, 많이 친다예요. 많이 친다. 심지어 뭐냐? 잎에만 영향을 줘야 되는데 토양까지 영향을 줘서 오히려 석회 보르도액을 계속 쳐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득과 실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순수한 석회 보르도액은 칼슘 들어가죠. 보르도, 동 들어가죠. 그 많은 동이 독약처럼 들어가고 그 많은 석회가 잎에 뿌려져서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가장 적은 양 갖고 똑같이 석회 보르도액만큼 잎을 보호하고 잎의 알칼리 형태를 유지를 시킬 수 있으면 오히려 피해는 적으면서 질병에 대처한 능력이 강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순수 알칼리로, 자, 여러분들은 알칼리 하면 어이구, 석회 녹인 물이 알칼리 아니요. 근데 석회 녹인 물은 장애를 주잖아요. 자, 산성수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식초도 산성수, 식초한 과산화수도 산성수, 염산도 산성수, 황산도 산성수, 다 산성수겠죠. 산성, pH가 산성이 나오면 산성. 그러나 다 틀리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알칼리도 리트머스 시험지로 찍어서 알칼리는 같지만은 알칼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작물한테 득이 되고 해가 없는 그런 종류의 알칼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석회도 안 들어있고 보르도 동도 안 들어있는 순수한 알칼리 이온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잎의 기능을 빨리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칼슘의 장애라든가 아니면 동의 장애를 안 입어가면서도 석회 보르도액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실험실에서 탄저균을 갖다 놓고 탄저균의 사멸 정도를 봤더니 화학 농약은 균을 죽이지 못하는데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더라. 결과적으로 균을 꼼짝마 하고 묶어 놓는 게 화학 농약이더라라는 거죠. 석회 보르도액은 균을 죽일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장애는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똑같이 순수한 알칼리 이온수도 균을 똑같이 죽인다. 다만 석회 보르도액의 장단점 중에 단점이 없는 장점만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오히려 작물의 생육상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요즘에 수박 하우스에 저울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수박을 거기다 얹어 놓고서 매일 수박의 키로수가 얼마큼 늘어나는지 하루에 200g, 210g 아니면 180g 이렇게 크는 것을 매일 기록하는데, 자, 흐린 다음 날 반밖에 안 큽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반밖에 안 크는 게 맞겠죠. 자, 유독 내내 온도가 갔다가도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는 날 비대가 덜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건 자연의 흐름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있어도, 자, 그대로 나누면 50g까지 밖에 안 클 거 내가 연면 시비를 보강한다든가 뭐 해서 한 70g을 켰어. 이게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화학 농약을 안 쓰고 계시지만은 친환경 목록이 돼 있는 기능성 자재를 많이 쓰실 겁니다. 특히 님 오일 같은, 님 오일이나 아니면 살충을 아니면 살균을 할 수 있는 갖가지 기능성 자재를 많이 쓰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재를 활용했을 때 과일 비대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 잘 지으려고 농약을 자꾸 치면 결과적에는 넘들보다 크기가 작은 수박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 그건 잘 지는 게 절대 아니다.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한다. 이것은 사전에 미리 과일을 안 키우겠다는 얘기와 똑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벌거지를 죽인다든가 병을 직접 죽이는 자재는 쓰지 말고, 애초에 병이 안 생기게 만들고 애초에 충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라. 보편적으로 제가 요소도 농약입니다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날씨가 흐렸을 때 알칼리를 만들어야 생산성, 광합성량이 증가되고 생산성이 증가되며 체내의 수액이 산성화되지 않아요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쭉 펴갖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수박을 착과시킨 지 오늘이 26일째인데 똑같이 착과시킨 이웃집과 비교했을 때 수박의 크기가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무슨 얘기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자연의 생리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과 내가 농사 짓는 수확물과 아니면 내가 농사 짓고 평생 기대고 살아야 될 토양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석회 보리독보다는 효과가 똑같다고 보면 이왕이면 순수 알칼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번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첫 시간에 얘기했던 해충 기피입니다. 해충 기피. 해충을 기피할 수 있다. 자,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지 말게 하는 겁니다. 특히 노린재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노린재. 그 다음에 순나방, 이쪽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맨 첫 시간에 얘기했던 포도당에 유기산을 집어넣고 여기에 유안이 뭐예요? 황산 암모늄입니다. 황산 암모늄. 그러면 왜 유안을 쓰느냐? 가격이 싸서요. 한 푸대 6,800원밖에 안 해요. No. 황과 암모니아 분해 속도가 가장 빠른 비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쉽게 황을 내가 취할 수 있고, 암모니아는 원자가가 다 합쳐서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적으로 다른 데는 뭐냐면 한 가리나 마그네슘에 황이 2개씩 붙어 있지만은 황산 암모늄은 거의 1:1 비율로 붙어 있다 보니 헬이 빼어내기가 굉장히 쉽고 작물한테 재흡수시키기가 너무 쉬워서
유한을 선택한 거 보이지, 좋아서 선택한 거지. 싸서 구하기 쉬워서 그런 선택한 게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적합한 형태. 여기서 유안양은 솔직히 철저하게 이 양을 지키세요 라고는 못하죠. 왜 그러냐면 수세나 아니면 질병 상황 아니면 기후 이런 거에서 충분히 양을 증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증가를 많이 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무슨 현상? 질소가 다 빠져서, 질소가 없어져서, 질소가 다 빠져서 황화 현상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세상에 사과 생낼 때 노란 단풍이 만들고 싶다고 거시기를 잔뜩 넣고 쳤더니 진짜 노란 단풍이 되더라 라는 힌트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 갖가지 쉽게 만들 수 있는 살균 살충 영양제 또는 날씨가 흐렸을 때 질병 사전 예방제,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날라오는 해충을 기피할 수 있는 이런 자재,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작물에, 내 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줄이고,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지속적으로 작물한테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성공률의 확률은 높아지지 않냐라는 거죠. 확률. 우리는 공든탑 쌓기, 어디? 모래 위에. 농사라는 게 원래 모래 위에 공든탑 쌓기와 같습니다. 한순간만 과오를 저지르면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실적으로 왜 무농약이 힘들고 어려우냐라는 것은 전체 모든 것을 잘 맞춰 나갔을 때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지. 에이, 나는 그건 관심이 없고 나는 이쪽만 할래. 그러면 양팔저울이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과도한 욕심. 많이 주면 많이 따나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제가 고구마 가만히 파먹고 기어다니고 할 때는 배고파서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 보세요. 이거 넘쳐서 못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저 욕심을 좀 버리고 이미 땅속에는 앞으로 20년 30년 먹을 거, 그것 중에 뭐가 부족한지를 딱 파악해서 없는 것만 공급하고 매일 빠져나가는 것만 찾아서 주고 하는 지혜를 한번 잘해서 내가 농사의 성공률을 높였을 때, 거기에다 플러스 하늘님이 도움을 줬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왜? 하늘님이 반대로 가기 시작하면 안 될 때는 또 안 됩니다. 그러나 일정 하느님이 도움을 주시고 내가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는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짧은 시간이 아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소한 5월에서 6월까지의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번 전반기 이렇게 영상 자료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